자, 이제 5월 FOMC에서 연준이 빅스텝으로 발길질 하려고 지금 막 신발끈 막 묶고 있네. 아니, 말이 빅스텝이지. 발 사이즈 220인 사람한테 발차기 맞는 거랑 발 사이즈 320인 사람한테 맞는 거랑 데미지가 완전 다르죠. 하여튼 이번에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정도면 시장이 어떻게든지 이거 예상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표정 관리도 좀 하고 약간 앓는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만약에 0.75% 금리 인상이면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QT, 요거는 뭐 귀요미가 아니고 양적 긴축,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진짜 밥상에서 먹을 거를 한 절반 뺏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사우나에까지 집어넣고 문 걸어 잠궈버리는 건데, 이건 진짜 체력 손실이 보통 큰 게 아닐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서베이 결과 연준은 이번 5월뿐만 아니라 다음 6월 FOMC에서도 2번 연속으로 이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내지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선제 공격을 때린 다음에 금융시장이 이제 팍 식어버리면 그 후부터는 완만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월가 컨센서스로는 인플레이션이 4월 말이 정점이든 뭐 3월 말이 피크였던 그런 건 크게 상관없이 그냥 5월, 6월 2번 연속으로 그냥 빅스텝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말이 선제적 대응이지 미리 앞서서 이렇게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당장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지금 5월에 빅스텝으로 0.5%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까지 옵션에다 추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음 6월에는 이제 0.75% 막 더 크게 올린다고 미리 경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 러우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번 주말 중국이 정치공작 회의에서 봉쇄 다 풀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주말에 유가랑 원자재 가격이 막 추락을 해. 그럼 이제 연준은 이제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죠. 대신 제일 덕보는 거는 이럴 때 유로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장 ECB 유럽중앙은행이 7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예정인데, 그럼 이제 이거 잘 피해가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에 따르면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 유럽 공급 중단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맞을 나라가 독일하고 이탈리아. 이 두 나라는 GDP가 최대 3%까지 깎일 수가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독일이야 뭐 유로존 최대 수출 국가고 상대적으로 여유도 좀 있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피그스 국가들, 이 재정 부채 위기 국가들 중에 하나고,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왕서방한테 뒤통수 맞고 막 지금 중내 산에 지금 갈라서기 직전인데다가 이번에 연준 긴축까지 여기 더해지면서 피그스 국가들의 악몽 또 살아난다고 하면은, 당장 이탈리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게 러시아산 천연가스인데 이걸 대체할 만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그 가즈프롬 있죠. 사우디로 치면 이게 아람코인데, 하여튼 여기가 그 가스 대금의 루브라 결제를 거부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가스 밸브 잠궈버렸잖아요. 거래 끊어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향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러우 전쟁으로 비료 수출도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세계 식량 업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상이 거의 그 아프리카하고 중동의 곡물 창고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수틀리니까 니네한테 물건 안 팔아, 꺼져,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너무나 좋고 막 아쉬울 것 없이 막 평안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이미 서방 국가들의 그 경제 제재가 막 본격화되면서 3월 러시아의 주요 원자재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품목별로 감소를 했어요.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일요일에 긴급 통화정책 회의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한 방에 300bp, 3%를 내렸습니다. 기존 17%에서 14%로. 이거야말로 진짜 빅스텝 금리 인하인데, 이거를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잣대로 보면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분석이 좀 돋보이는데,
러시아도 지금 민심 이반을 걱정하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든가 이제는 러시아 통화정책 기조가 그동안 환율 방어하고 물가 안정으로부터 이제는 경기 부양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도 좋을 건 없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제일 갑갑하죠. 런하 반갑습니다. 가을 전어가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들인다는 괴상한 격언도 있지만 역시 우리 증시 외국인 불러들이는 데는 환율만한 게 없다. 오늘 환율 하락과 함께 외국인이 뭐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며느리가 집을 나갔으면 전어가 아니라 오마카세 정도는 쏘든가 아니면 최소 그 선산 공동명의 정도라도 해줘야지 전어가 뭐야. 그러다가 이제 아들 가평 계곡 가서 괜히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시키면 어떡하려고. 하여튼 이번에 그 사건 보면서 그동안 보험금 관련된 의문사 같은 거 전부 재조사 막 들어가게 되면은 최대 수혜주는 역시 보험주가 아닐까. 하여튼 오늘 우리 증시 뭐 전강 후약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 중심으로 반등 탄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 정도는 입증이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던 환경부가 한반도 대기오염 주요 지역을 조사 들어간다고 이거 기상위성 활용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위성 관련주들 어제 이제 올팔할 기회 나왔고 오늘 다시 떨줍 찬스 있었고 요즘 들어서 진짜 항공, 우주, 위성 이렇게 쪽은 정말 틈만 나면 떨줍 올팔하기 제일 좋은 단골 메뉴가 아닐까. 그 다음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정부가 사물 인터넷 첨단 기술로 오염 물질 관리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까지 미리 다 얘기했잖아.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에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다음 오늘 인공지능 로봇 이쪽 테마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내일 뉴스에서 과기부 차관이 오늘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 현장 SK 사피온 방문한다고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자, 이제 결전의 시간. 바로 5월 FOMC 성명서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3시.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은 새벽 3시 30분부터. 이번에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형태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상의 폭이랑 QT. 앞에 말씀드린 이제 QT 하니 그 귀요미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좀 무서운 양적 긴축. 그러니까 매달 연준이 거둬들이는 액수의 상한액을 얼마로 설정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행히 그날 우리 휴장이어가지고 이 충격에서 잘 피해갈 수는 있는데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그날 당일날 떨어졌다가 다음날 반등하면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 하락은 어린이날로 피해가고 그 다음날 반등하는 거를 이제 금요일장에서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제일 좋은 건데 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증시가 그 FOMC 결과 보고서 불확실성 해소라고 당일날은 상승했다가 다음날 2배로 빠져버리는 건데 그럼 우리는 그 2배 급락을 바로 금요일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탈출할 기회, 올팔할 기회를 놓치고 이제 꺾여버리는 건데 거기 걸려들 수가 있죠. 일단 K증시에서 FOMC에 대한 반응은 무조건 환율을 보자. 사실 우리 4월장 뭐 힘들었던 것도 4월 한 달 동안 달러화 가치가 5%나 상승한 게 영향이 컸죠. 요즘 증시에서 뭐 미국 빅테크들도 막 하루에 10몇 %씩 널뛰기를 하지만 달러 가치가 5% 평가 절상이면 이거 진짜 큰 겁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이 환율 사실 이미 높은데 앞으로도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원화 수요 증가보다는 달러 수요 증가를 내다보는 게 더 타당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이 달러화 가치는요, 연준 금리 인상 초기에는 강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주요국들이 연준 따라가지고 다 동반 금리 인상 긴축 들어가면 다시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그 94년 당시
금리 인상 3% 인상 코스를 적용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달러 강세가 장기화 됐었던 거를 이번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네요. 당장 달러 강세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는 더 심해질 수 있고, 아니 이미 뭐 이집트,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이런 데 지금 떡실신하기 직전에 IMF라는 그 흑기사 불렀고요.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국들의 그 수입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해외에서 타고 들어오는 그 서플라이 사이드발 물가 상승 압력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 일단 이번 주 FOMC랑 주말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 그리고 중국 정치 공작 회의 이런 큰 파도를 다 넘기고 나서 우리 K 증시의 어떤 그 중장기 전망에 대한 외국계 보고서가 오늘 하나 나왔는데, 출처는 바로 10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의장을 맡고 있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작년 11월 한국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 실제 우리 K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 좀 퍼포먼스가 좀 저조한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 얘기를 오프닝 리마크에서 조금 잘난 척하면서 결국 우리가 맞춘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뭐 영향력이 그 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일단 지금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돋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하지만 한국 주식들은 여전히 좀 트러블을 겪고 있다고. 그럼 뭐 연고를 좀 발라주든가. 트러블. 하여튼 먼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수출 경기의 그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내수를 봐도 성장 둔화와 금리 상승의 환경에서는 원래 주가가 부진한 경향이 큰데, 이거는 한국과 세계 경제 뭐 다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그 외국에서는 한국을 탄광소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여튼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이어가기를,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리오프닝, 여기다가 배당 등에 대한 그 개별적 기회는 존재할 거라고 전형적인 yes but 화법을 쓰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혜택을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어려운 거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섹터들, 특히 반도체하고 에너지 그리고 운송 업종이 2분기부터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두 번째, 이제 일부 섹터는 유가 상승, 미국 금리 등과 같은 대외 여건과의 높은 상관성 및 민감도를 고려할 때 거시적 금융 환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러우 전쟁 수혜주, 뭐 식량, 비료, 정유 이런 거랑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셋째,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리오프닝 테마들이 주변국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난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한국 증시에서도 주주 이익 개선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 수익률 상향, 특히 이제 우선주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마켓 웨이트, 그러니까 시장 비중만큼 담았다 덜었다 하라는 곧단 의견을 유지하겠지만, 분기별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이 대목이 낙관론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모든 그 수사를 네 글자를 줄이면 떨줍 올팔이에요. 그게 마켓 웨이시고 이퀄 웨이시지 뭐예요. 시장 비중만큼 담았다 덜었다 하라고. 자, 그러면서 중장기 전망이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피 12개월 예상 지수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한 10% 초중반대의 업사이드 포텐셜. 이거 너무 짜네 좀. 이미 충분히 지금도 저평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쵸? 아무튼 그래서 코스피가 12개월 내로 3050포인트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금융 그리고 에너지의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의견이고, 다음 소비 유통하고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들어보니까 지난번 모간 스탠리의 그 코리아 리포트가 오히려 골드만삭스보다 더 긍정적이네. 근데 이 두 하우스는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거의 낙관론의 끝단에 있고, 모간 스탠리는 초지일관으로 작년에 윈터 리스 커밍부터 해가지고 외국계 증권사들 중에서 제일 삼성전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밀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골드만삭스가 맞춰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 이끌어 가면서 700만 그 삼성전자 주린이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아니 그럼 또 과거 그 코스피 박스피 시절처럼 다른 종목은 못 가는데 삼성전자만 혼자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에 착시 효과 일으키는, 그렇게 코스피 끌어올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모간 스탠리 의견이 차라리 개별 종목 투자자들에게는 더 유리하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기를 바라야 될지. 아무튼 10만 전자 3000P 언제 볼 수 있을지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뉴스는 오늘 봐야 됩니다. 내일 뉴스를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여러분들 동등한 선에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그게 바로 정보 민주화고,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입니다. 내일은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화제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통일부 장관 등등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제2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이걸 발표하는데 2026년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어업 관련해서 콜드체인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친환경 선박까지 포함됩니다. 자, 내일 과기부는 미래우주센터 선정 5개 대학 연구 책임자 간담회를 엽니다. 이제 우리나라 미래과학기술은 우주항공으로 간다. 얼마나 이거 보도자료에 올라오기 좋은 그런 주제입니까? 그래서 우주항공 위성, 이쪽 테마는 하시라도 떨줍 올팔하기 좋은 그런 단골 메뉴라고 앞에서 얘기했고요. 자, 내일 수요일 문체부는 해외 실감 콘텐츠 전시를 개최합니다. 미국에서 열고, 요거는 이제 한류 관련해가지고. 다음 내일 중기부는 스마트 공방 1000개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왜 공방의 앞에 스마트가 들어가느냐? 여기 이제 AR, VR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요. 내일 수요일 방통위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세부 추진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화제의 그 중심에 있는 미디어 포용이라는 이건데요. 여기는 결국 3D하고 센서 같은 것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중심 기술이 됩니다. 자, 내일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쪽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2022년 통계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행사 이름에 그대로 이제 힌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우리 4월 말 외환 보유액이 발표됩니다. 너무 많으면 또 많다고 뭐라고, 적으면 또 뭐 IMF 트라우마가 떠오른다고 어쩌고. 하여튼 지금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에 대한 지금 어떤 전방위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자, 그리고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드디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명서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내일 뭐 중국, 일본 금융시장도 또 휴장이에요. 중국은 노동절 연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내일 녹색의 날. 이번 주 일본이 이제 골든 위크니까. 자, 그리고 내일 호주에서는 3월 소매 판매 나오는데, 호주가 이제 자원 부국이긴 하지만 요즘에 그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연 소매 판매에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 보고, 독일에서는 3월 무역수지, 4월 서비스업 PMI, 유럽에서도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4월 서비스업 PMI 그대로 나오고, 미국에서는 3월 무역수지, 그리고 4월 ADP 고용보고서, 그리고 4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FOMC 끝나고도 이번 주말에 나오는 미국 고용보고서는 이제 6월 FOMC 추가 금리 인상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 이틀 전에 힌트가 바로 이 ADP 고용보고서예요. 자, 그리고 내일 러시아가 달러채 이자 지급 만기 유예기간 종료일인데 이미 넘겼습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은 쌍용차 매각 예비실사 종료일입니다. 참 노이즈가 이렇게 많은 매각건이 대한민국에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좀 결론 나야죠. 자,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로는요, 한국금융지주, 카카오, 대한항공, SK렌터카, 코롱글로벌, 코롱플라스틱, 금호석유, K카, 지누스, 여기까지 이제 한국 기업 실적 발표고, 야,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애증의 종목들이네요. 거의 다 물려있는 것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는 리제네론, 우버, 메리어트, 모더나, 매틀라이프, 에머슨 일렉트릭,
베릭골드, 페라리, 얌브렌즈, 이베이, 마라톤 오일, 울프스피드, 이거는 이제 크리 있죠. LED만드는 이런 곳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다 뭐 애증의 종목 서학개미 분들 똑같이 물려있는 기업들이 많네요. 자, 이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일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이날 목요일 정부 일정은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현장 시연. 이게 어린이날의 공익적인 의미로 이거 얼마나 그 캠페인하기 좋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돌고래에 뭐 해를 줍니다 해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이제 재생 플라스틱 관련 미리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일 아이 지킴 키재기판 캠페인이 에버랜드에서 개최됩니다. 어린이날 당연히 기념해서 열리는 건데, 이거는 국내 영유아들의 발달 발육 그 서구화 관련돼 가지고, 하지만 부모들의 욕심은 조금 더 컸으면, 그래서 역시 5월달은 건기시기의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목요일 고용부는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슬픈 대비 효과라고 할까? 그 어린이날 그 부모님이 재해를 당하신 분은 얼마나 또 슬프겠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우리 이웃들이라는 차원에서 나오면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테마로. 자, 어린이날 목요일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수질 및 퇴적물 관측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거는 4대강 관련주가 연결되고요. 이거는 미리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요일 경제 일정은 일단 우리하고 일본 금융시장 둘 다 어린이날로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날 개장을 하면서 4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나오는데, 최근 중국 지표 부진이 서비스업까지 이어질지 확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날 영국이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영란은행은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요국 중에서 금리 인상이 제일 진심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여기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목요일 미국에서는 1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는데, 이거야 어차피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흔한 데이터지만 이번 주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미국 정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식량 가격 높은데 미국의 주간 곡물 수출 그리고 주간 천연가스 재고까지 5월 5일 어린이날 목요일 날 미국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날 오페크 플러스의 정례 회의가 있는데, 일단 오페크 플러스는 지난달에 하루 40만 배럴 감산 완화, 즉 증산을 유지했는데, 이거는 이미 작년 8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번 회의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6월분 생산량도 이 정도 수준을 또 유지할 걸로 관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가가 조금 꺾였다고 해서 이걸 만약에 또 감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번 기회에 더 팔아보겠다고 러시아 빈자리 차지하겠다고 증산을 발표하거나 이러면 이제 또 한번 유가가 출렁거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어린이날 목요일 날 미국에서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국 1위, 일본이 2위인데 이 보유 수량이 늘거나 줄었을 가능성, 그리고 순위 변화가 혹시라도 있을지, 이거는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2라운드, 3라운드 이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고,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지금 현재 G2로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IMF SDR 편입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저는 솔직히 중국 위안화가 전체 그 발행량하고 M1, M2가 지금 파악이나 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풀려있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이게 인민은행이라고 이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만큼 위패도 많고 뭐 물론 그건 달러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럴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경제의 어떤 경착륙 우려만큼이나 미국을 압박하고 싶다고 해서 미 국채를 팔아버린다는 건 오히려 난센스다. 오히려 리스크가 클수록 미 국채를 더 보유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는 휴장이지만 미국에서는 로얄 더치쉘, 코노코 필립스, 페트로 차이나, 쇼피파이, 몬스터 베버리지, 루시드 모터스, 도어대시, 켈로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 이 종목들도 우리나라 미국 주식 마바라들한테까지 입에 오르내렸을 때가 진짜 핵 상투였었네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도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전날은 패스하고, 그래도
뉴스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만 독점하는 정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내일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